2, 3천억 정도 아마 좀 땡겨 썼을 것이다. 그런 소문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다음 시장은 아마 빚 갚느라고 4년 내내 정신 못 차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낭설로 들은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한 2, 3천억 정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쫙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판교특별회계 5,400억 돈을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판교특별회계가 뭐냐면 성남시가 판교 사업의 18.5%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땅을 다시 이제 다 팔고 땅 팔고 난 돈인데 그 돈으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옮겨야 되고 무슨 기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도로 선용도 고쳐야 되고 이런 이제 지출해야 될 돈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땅 팔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지출해야 될 판인데 이거를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600몇십억 남겨놨는데 그거는 이제 탄천 선형공사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싹 다 써버린 거예요. 5,400억. 그런데 좀 더 뒤져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한 1,800억 가량의 돈을 예산 편성을 안 해놓고 돈 줄 때는 다 돼가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추가될 재원도 없고. 그래서 당장 작년에 해결해야 될 게 한 1,700~1,800억 되고 작년 하반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청사 부지 땅값입니다. 이 청사 부지 땅값이 650억 정도 되는 게 11월 30일이 지급기일인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법률상 돈을 줘야 될 의무 시기에 이행을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부도 아닙니까? 부도. 의무 시기에 못하는 거. 돈 줄라 돈 못 주는 게 부도죠. 그런데 이런 게 작년만 바로 줘야 될 것도 1,700~1,800억 되고 판교특별회계를 통해서 올해 또 내년 빠르면 올해 지출해야 될 게 수천억이거든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이건 뭐냐? 첫째로는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대대적인 재정에 관한 수술을 실시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수술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칼을 들이대면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증세를 알려주고 지금부터 수술이 시작됩니다. 고통에 대한 인내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세 번째, 4년 내내 만약 이걸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4년 내내 제가 욕먹게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걸 알리지 않고 적당히 하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예산이 삭감되고 하던 사업 다 축소하고 공사 중단하고 이미 사업 계획 잡은 거 취소하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면 시민들이 그걸 양해할까요? 아, 돈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해외여행 안 갈게요. 아, 돈 없으세요? 우리 동체육대회 안 하지. 아, 그러세요? 우리 새마을 사업 포기하죠. 할까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거는 해주세요. 이걸로 4년 내내 지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공개한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치니까 7천억 되는데요. 이 7천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단 하반기에 예산 감축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고 감액 경정 예산이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한 1,700~1,800억 정도를 정리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1,500억씩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한다. 작년에는 지방채 발행할 틈도 없으니까요. 하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을 들어갔어요. 예산 삭감을 해서 1,207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을 좀 합치고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1,700억, 800억 정도를 긴급하게 해결을 했죠.
예산 1207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 다 계획되고 발표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1200억 원을 쓰려고 다 계산해놓고 해놨다가 다 취소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해를 해줬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돈 없지. 작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채를 839억을 발행해서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500억을 절감하고 그래서 1339억을 갚게 됩니다. 내년에도 한 1,500억, 내후년에도 한 1,500억 정도 갚으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0억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이 500억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9,900, 800억이 되죠. 그런데 이 2조 원 예산이 그냥 마음대로 쓰시는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특별 회계이거나 일반 회계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건강 뭐 이런 지출이라든지 뭐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경직성 경비고요. 그 중에서 소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옥지간을 지을까 도로를 만들까 나무를 심을까 전지를 할까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소위 가용 예산은 3천억 최대치 3천억 올해가 한 2,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최대로 치면 3천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용 예산이 진짜 쓸 돈입니다. 근데 이 3천억 가용 예산은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전국 제1의 지자체인 거예요. 부자 도시인 겁니다. 이 가용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용 예산 아예 없는 데는 거의 태반입니다. 월급도 못 주고 있죠. 경직성 경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남은 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 예산이 한 3천억 가까이 많을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부자 도시인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천억 가용 예산의 기준으로 하면 전임 4년 동안에 한 7천억을 외상 또는 땡겨 썼으니까 가불 또는 외상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에 한 1,700~800억을 더 쓴 것이고 결국 한 4,700~800억을 써왔던 겁니다. 가용 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500억 정도를 줄이고 1,0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로 전환하면 3,000억에서 2,500억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용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 집행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여러 군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주민들한테 이걸 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공사 옆에 야탑동, 서현동 주차장 공사하다가 왜 이거 1년 동안 땅파다가 중단하고 있느냐 매일 항의 시위가 왔을 거예요. 요즘 재정에 관한 시민들께서 항의를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큰 교육 효과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가는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제 입장에서도 한 4~5개월, 한 6개월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성남에서는 욕을 엄청 얻어먹고 성남을 벗어난 데서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수단을 비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서는 우리는 이제 재정 수입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전부 다 정부에 정하고 있으니까 세금 세모가 다. 우리는 지출 통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 하는 것이 최대한 절감합니다. 낭비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뭐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몇 가지 저희가 특이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권력공사는 반드시 재활용한다. 버리지 않는다. 근데 고도권력공사 재활용은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용차가 크진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냥 기계로 쫙 거든요. 기계로 쫙 깔고 이러면은 한 3분의 2선 정도가 됩니다. 이 인건비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 싹 깎이는 거하고 있는 거 재활용해서 쓰는 거하고 차이는 한 3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적지 않죠.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